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전에 있는 두 개의 글자를 보고 다음 글자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HELLO의 패턴은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 있죠. X를 조금 다르게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X를 이전에 이제 두 개의 값을 입력으로 놓고 해야 되니까 토치 센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498 그 다음에 한 칸 더해서 1부터 499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쵸? 요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0,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0, 1의 의미는 HE 그 다음에 1, 2의 의미는 EL 그 다음에 2, 2의 의미는 LL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바탕으로 이제 Y가 어떻게 되면 좋겠냐면은 Y는 토치 그대로지 뭐 이거는 토치 텐서 이 앞에 두 개를 이제 썼으니까 2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H0이랑 Y0을 한번 보면은 0, 1일 때 Y는 2. 그러니까 그 입력이 H2면은 출력이 L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X1, Y1을 넣으면은 1, 2일 때 그러니까 2 L일 때 출력이 2. 그렇죠? L. 이렇게 된다는 거고 2 넣으면은 LL일 때 5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네. 얘는 L5일 때 H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X, Y를 이제 다시 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다시 짜고 아키텍처를 이제 다시 스케치를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원 이원은 내가 이제 임시로 이제 정해가지고 토치 n에 인베딩 이렇게 해서 넘버 오브 인베딩 이렇게 하고 4 그 다음에 인베딩 디멘전을 20차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놓고 x의 쉐입 을 하면은 498에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원에 x를 해서 쉐입을 찍으면 498에 2에 20차원.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그냥 499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499에 2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단어가 두 개니까 인베딩 할 때 이 x가 이제 차원이 하나가 지금 더 늘어나 버렸죠. 그렇죠? 이게 처리하기가 좀 그 곤란해져요. 이전의 아키텍처는 이제 어땠냐면은 아키텍처 아까 요약한 게 있었는데 네, 했는데 이상하네. 여기 있다. 요거를 미리 해놓은 게 다 이유가 있었죠. 이전에는 이제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x. 근데 여기에 이제 그 498에 2가 들어가겠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2가 되겠고, 요렇게 되겠고, 여기에도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쵸? 왜냐하면 이제 YS는 결국에는 한다니까, 그쵸?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좀 그 합치지? 이런 게 이제 그냥 선형으로 합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약간 그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순환망을 발견을 해서 순환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기에서 있죠. 여기에서 코드를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네트워크를 계산해 주는 방식이 지금 x가 두 개 들어오잖아요. x1이랑, 그쵸? x2. 요거를 이제 두 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v를 만들 때 여기 있는 u를 그대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하면은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h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의미하는 그 은닉을 의미하는 히든에 h를 써서 h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 간습을 따라서 h라고 이제 바꿔주고, 이제 요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처음에 x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x1만 넣어요. 그러니까 그 이 여기에서 좀 헷갈리실까봐 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x에 아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여기에서 첫 번째 컬럼만 이렇게 쭉 뽑아오는 게 되죠. 0, 1, 2, 2, 3, 0, 1, 2, 2, 3 이렇게 뽑은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0, 1, 2, 3.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두 번째 컬럼, 그러니까 1, 2, 2, 3, 0 요거를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1, 2, 3, 0, 1, 2, 3, 0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 x의 첫 번째 컬럼인데 이거는 그 y보다 시점이 두 번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2를 넣고 l을 예측하는 요런 이제 샘플에서 y가 지금 l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x1이 이제 h가 되는 거죠. x1, x2 얘를 가지고 이제 y를 예측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h2를 가지고 l을 예측하는 요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럼 얘는 라지 x의 두 번째 칼럼이 되고 y보다 한 시점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리니어를 한번 걸어주고 렐루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h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 x1을 가지고 렐루까지 이제 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서
렐로를 취하고 리니어 2를 취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걸어주면은 이게 그 한 시점, 그러니까 이 H를 보고 E를 예측하는 뭐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구조를 한 번 더 순환해서 꼬아줍니다. H2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그 X1을 가지고 X2를 예측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일부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연료로 얘는 X2를 가지고 Y를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쓰면은 코드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는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 결과에서 리니어 2, 그러니까 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그게 이제 Y를 X2를 예측하는 게 되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거기에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1을 가지고 X2를 가는 거고 얘는 X2를 가지고 Y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X1, X2를 가지고 Y를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더해줍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H는 X1을 가지고 X2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이 H에는 X1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X2 그 자체죠. 결국에는 이게 X1이랑 X2를 둘 다 이용해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결과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면은 지금 얘는 V와 H2 H와 X2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 H2를 가지고 다시 리니어 2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최종 출력이 얘잖아요. 최종 출력인 얘는 지금 H하고 X2가 담겨 있는 함수죠. 그런데 다시 H는 X1이 담긴 함수이죠. 그렇죠? 따라서 X2는 그냥 담겨 있죠. 대신 이제 X1에 대한 정보도 약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X1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얘는 이제 X1이 반영된 결과가 H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거만 있었잖아요. 원래는 요거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 시점으로 다음 시점 예측하는 그 모형에다가 그 이전 한 시점 전에서 바로 그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그 결과를 일부 네트워크만 잘라 가지고 그거를 또 그 다음 시점의 네트워크 그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입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게 딱 그 두 번만 반복했는데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은 그 이전 시점에 있는 거를 또 다음 시점의 예측에 이용하고 또 일부 또 다음 시점 예측 또 이용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결국에는 이 최종 출력이 중요한 게 X1에 대한 정보하고 X2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너무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원래 시계열부터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식이 아마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겉 모양만 보고 이제 최종 출력을 보니까 여기 최종 출력에는 X1이랑 X2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지 반영돼서 출력이 나오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BDA2라는 클래스에서 네트워크 3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네트워크 2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죠. 그 겉모양에 이제 구조적인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 X를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의 차이는 없는데 순전파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전파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역전파의 계산 방식도 나중에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이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학습을 해보면 로스 펑션을 다시 정의를 해주고 팀 그리고 다시 for i는 옵티마이저 3. 그리고 이제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 3에 x를 넣어서 결과를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H2가 들어왔을 때는 L이 나오고, 그렇죠? L이 들어갔을 때는 L이 나오고, 그다음에 L이 들어갔을 때는 O가 나오고, 그다음에 L5가 들어갔을 때는 H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OH가 들어갔을 때는 E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예측이 되죠. 그렇죠? H가 들어가면은 L이 나오고 이 L이 들어가면은 또 L이 나오고 O H가 들어가면은 E가 나오고 이런 결과니까 학습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거 확장이죠. 계속 결국에는 얘가 이전 시점을 지금 2개 보는 건데 그거 여러 개 볼 수도 있고 그 예측도 내가 지금 다음 한 단어만 보게 하는데 다음 여러 단어를 예측하게 이제 x, y를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HELL라는 그 문자를 그대로 매핑을 했는데
이거를 단어 단위로 매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IMOV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I am 보이 이거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토크 또 1, 2, 3, 4, 0, 1, 2, 3, 4 이거를 만들면은 이전에 있던 뭐 하나나 두 개의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쵸? 여러 개의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그쵸? 그게 이제 발달되면은 결국에는 이전에 있던 어떤 텍스트 정보를 보고 그 다음 텍스트를 이제 쭉 유추하는 그런 식의 모형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고, 그게 다시 발전하면은 챗봇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하면은 뭐가 돼요? 아까 막 보여드렸던 코드를 만드는 어떤 이제 AI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AGI가 출연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 주요한 응용 사례가 챗봇, 그 다음에 뭐 기사 같은 거를 이제 대신 써주는 AI. 그러니까 그 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축구 기사 같은 거는 오늘 손흥민이 뭐 며칠 출전해 가지고 뭐 몇 골을 넣었다. 그다음에 뭐 그 전반 몇 분에는 어시스트를 했다. 그다음에 후반 몇 분에는 그 뭐 누구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골을 넣었다. 이러면은 그 필요한 정보들만 이제 딱딱딱딱 넣어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라이팅을 이제 대신해주는 AI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입력이랑 출력을 잘 매핑해서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학습만 잘 시킨다면은 뭔가 이제 그 X가 있을 때 Y를 이제 뱉어내는 그런 거를 설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야 되고 이제 구조가 너무 크고 그렇다 보니까 파라미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형이 되게 두꺼워져서 그러니까 무거워져 가지고 이제 그 잘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급격하게 좀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대세 연구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원래 이제 요 구조가 조금 복잡하긴 해가지고 설명을 할까 말까 좀 주저하다가 이걸 설명하려면 되게 길게 자세히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정보를 다시 피드백 넣어갖고 순환시켜가지고 그 다음 거를 이제 예측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수식으로 하면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고 이런 수식 자체가 잘 살펴보니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갖고 그 다음에 먹여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는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수학적 근거가 있냐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 입력을 또 출력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아키텍처를 그냥 설계하고, 마치 우리가 그 선형 이제 모형 학습하고 뭐 MLP 쌓고 할 때 피처를 뭐 처음에는 뭐 한 60개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레이어 수로 또 몇 개, 노드 수로 몇 개로 했다가 이런 거에 그냥 그런 거에 이제 정도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YS 만들어 보자라는 그 설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설계 안에 잘 보면은 X1이랑 X2의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Y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순환신경망을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살펴보았고, 제 원래 당초 예상은 그냥 여기 그 패스트 AI를 활용한 요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즘 좀 뜨는 주제다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좀 내부적인 구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시계열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시계열이랑 RNN이랑 느낌이 그 목적은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거를 보고 뭔가 이제 다음을 예측하고 싶은 거죠. 이제 주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있던 과거의 패턴을 보고 다음을 예측하고 싶은 건데 그 활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에큐러시를 볼 때 에큐러시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20 몇 프로였나? 이거 학습할 때 30 몇 프로인가? 30%쯤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낮은 이제 에큐러시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I am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 보이가 나와야 되는데 보이 말고 이제 다른 거를 말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뭔가 이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결과면은 그 모델이 틀렸거나 뭔가 이제 모형이 맞다면 잘못 적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에큐러시가 30이다 이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뱉어내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계열 패턴에서 뭐 시계열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이 다음 값을 알고 싶은데 내가 이 다음 값을 어떤 모형을 써가지고 여기를 맞췄어요. 실제로는 여기인데 그러면 이건 틀린 거지, 그쵸? 뭐 심지어 이제 이거를 보고 여기를 맞췄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아무튼 얘가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가 만들어야 되는 결과가 얼마나 그럴듯하냐 그럴듯하지 않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을 보고 다음에 뭐 여기를 예측했다 여기를 예측했다 여기를 예측했다 이러면은 다 이제 합리적인 수준이란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여기다 이러면은 좀 뭔가 이상한데 과거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다음에는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러면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뭔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을 때 시계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입력으로 넣어주면은 출력이 일단 여기서 대충 이어져서 뭐 요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럴듯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뭐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좀 패턴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여기는 일반적인 리얼 데이터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만들어진 데이터인 것 같다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거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시계열 같은 경우는 포캐스팅을 할 때 그 이거의 이제 신뢰 구간 그 내가 이제 어떤 값을 예측했을 때 그게 이제 그가 안에 있는 그런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그 컨피던스 인터벌과 비슷한 개념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반면에 이쪽 그러니까 RNN 계열에서는 거기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추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럴듯하게 뭔가를 이렇게 뱉어내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같은 거를 해줄 때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때 그 다음 코드가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코드 패턴을 보고 이제 흉내내서 뱉어내는 건데 그게 얼마나 그럴듯하냐.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냥 뱉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그 이제 겐을 이제 그 생성 모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